안녕하세요. 세로입니다. 6월의 두 번째 주,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이었습니다. 주말은 잘 쉬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6월 7일 시장에서 9일 제지의 수급 상황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23만 3천 주의 거래량이요. 전일보다는 거래량이 더 줄어들었고 가격 조정은 70원이 빠진 5,6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오늘 또 역시 프로그램 매매를 한번 보게 되면 10만 주의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3시 18분부터는 이렇게 어느 정도 만주 이상 정도 15,000주 정도는 부랴부랴 담아간 모습,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투매가 나오는 것을 받은 것 같아요. 영리한 프로그램입니다. 어쨌든 이 프로그램은 외국인들이 현재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외국인들은 얼마나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오늘 또 공매도가 82,000주를 했습니다. 평균가는 5,630원. 참 안쓰러울 정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 그런고 하면 주가가 밀려서 주주분들은 힘들어하죠. 그러나 그 배경을 조금 알게 되면 충분히 미소 지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장내의 수급 상황을 들여다보면 장중에 외국인들은 10만 7천 주 정도를 매도를 하고요. 기관 투자가는 7,400주를 매수했는데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외국인과 현재 공매도 그리고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장내에서 외국인은 10만 7천 주를 내다 팔았고요. 공매도 프로그램은 10만 주 정도가 이렇게 매도, 그리고 공매도는 8만 2천 주를 매도했다라고 그랬었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6시가 넘어서는 외국인의 변동은 마이너스 6만 4천 주. 그래서 외국인 보유는 3.69% 470만 주인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분명히 장내에서는 10만 주 이상을 팔았었죠. 그리고 공매도도 이렇게 치고, 그런데 최종적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6만 1000주 정도밖에 적은 수량으로 이렇게 매도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바로 대차를 해가지고 메꿔 놓은 것입니다. 핏으로, 그러니까 보유 물량이 있는 것처럼 속임수를 쓴 거죠. 오늘 대차가 7만 2천 주가 됐고 상환은 2천 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차 잔고가 지난 금요일에는 상환이 57만 주였었는데 이제 다시 대차 잔고는 974만 5천 주. 즉 누가 했는지 오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대여자는 내국인이 7만 2천 주, 정확하게 말하면 7만 1929주를 대여를 하고요. 그 중에 증권사에서 5만 6천 주를 빌려주고 투신에서는 1만 6천 주를 빌려주어서 6만 4천 주를 외국인이 죄송합니다. 4만 6천 주 정도를 차입해 갔습니다. 외국인은 대여할 수가 없어요. 현재 전부 공매도를 쳤기 때문에 빌려줄 여력이 없고 따라서 내국인에서 빌리게 되고 4만 6천 주를 빌려갔고요. 2만 6천 주 정도는 증권사에서 파생 상품이나 또는 공매도하기 위해서 빌려간 것이죠. 즉 7만 2천 주를 빌려갔는데 64%인 4만 6천 주를 외국인이 빌려갔습니다. 즉 이 외국인의 현재 잔고 470만 주는 빚 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것이죠. 마치 470만 주 있는 듯 하지만 현재는 6월 3일자 기준으로 공매도 잔고가 433만 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겉으로만 보이는 이 외국인 보유 물량 3.69%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속빈 강정이다. 실제로 쥐고 있는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공매도가 430만 주를 빼게 되면 별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차잔고 역시 공매도를 치기 위한 것도 그러한 상황이고요. 이렇게 조금 전에 내국인에서 이렇게 7만 주를 빌려줬죠. 그래서 주주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뭐가 되죠? 주식 대여 해지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예, 혹시라도 만약에 알게 모르게 주주분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렇게 증권사 임의를 빌려주는 수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한해서 주식 대여 해지, 사실은 뭐 그렇게 이제는 해지하지 않아도 한계에 도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오늘 6월 7일에 외국인들의 참 눈물겨운 8만 주와 보유 물량을 팔았음에도 빌려서 메꾸는 그러한 현재의 상황에 놓여 있다. 그리고 2020년 8월 3일에 나온 대면적 그래핀 방막 기반으로 하는 초고감도 적외선 광센서 정부 과제가 선정되고 이제 어느 정도 10개월 정도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적외선이라고 하는 빛은요, 파장이 좀 상당히 깁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광선 있죠. 그거 빨주노초 반환봉, 태양빛을 프리즘으로 통과하게 되면 무지갯빛이 돼요. 그러한 빛을 우리는 자외선이라고 그러죠. 자외선보다 에너지가 적은 선, 파장이 긴 선을 우리는 적외선이라고 합니다. 적외선은 파장이 길기 때문에 회절, 이렇게 장애물 뒤에까지 이 빛이 전달되는 회절이 잘 되고요. 따라서 이 적외선이 사용하는 것은 어디에서 사용되느냐 그러면 바로 자율주행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무인매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많이 활용이 되죠. 그리고 그래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센서라고 하는 것, 디텍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빛을 쏘아서 다시 반사되고 그 반사된 빛을 이 디텍터라는 장비로 센서죠. 거기에서 다시 그 빛을 받아서 분석하는 것을 우리는 센서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파장이 대단히 길고 파장이 짧은 것들은 직진성이 강해서 에너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가 엑스레이 같은 것들은 바로 파장이 짧은 것이고요. 이 적외선은 파장이 길어서 회절이 잘 되고 그래서 두루두루 사물에 대해서의 그러한 반사 능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무인매장이라든지 이런 라이다에 사용하는 라이다 그 자율주행에 사용하는 센서 말입니다. 즉 자율주행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센서죠. 안전이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좋아도 타는 사람이 죽으면 끝이죠. 그래서 센서가 대단히 좋아야 됩니다. 상대방 돌아오는 물체라든지 움직임이라든지 또 고정된 물체를 어느 정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센서의 확보가 자율주행 자동차의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죠. 또한 무인매장 2015년 16년부터 미국의 아마존이라든지 우리나라의 뭐 쿠팡 또는 이마트 이런 이제 비대면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상황에서의 무인매장은 갈수록 증가할 것이다. 참 각박해지는 것이죠. 사람들이 일할 장소가 서서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 정부에서는 또 다른 비대면으로서의 또는 고용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법령을 빨리빨리 좋은 머리를 맞대고 싸우지 말고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정책을 찾아야 될 텐데 어쨌든 비대면 상황에서 무인 매장은 더욱더 증가할 추세로 보입니다. 그곳의 최적의 센서가 바로 그래핀 기반의 상황이죠. 국일제지는 자회사인 국일그래핀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에서 전담하는 산학연 콜라보 연구사업 정부과제에 지난해 8월 3일 선정이 됩니다. 이번 정부과제는 제조 공정이 짧고 전사 공정이 없이 임의의 기판에 직접 고품질의 대면적 그래핀 방막을 기반으로 하는 초고감도 적외선 광 센서를 개발하는 것이다.
국일 그래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저온, 비전사, CVD 그래핀, 원천 기술의 그래핀 소재, 소자 개발, 산학 협업을 통해 관련 범위를 사업 확장을 하는 과제로 이러한 성공적인 과제 수행으로 적외선 광 센서의 시장 진입 그리고 사업의 다각화 측면에서도 전망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핀에 대한 만들지를 못해서 그런 거지 첨단 소재에는 기반 자체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직 시장에서는 어떤 의미 있는 내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1년, 10년이 걸려도 못한다. 이런 시장에서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몇몇 있죠. 시대는 대단히 빨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수함수 increasing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기하급수적이라고 우리는 그런 표현을 하죠. 리니어하지 않고 제곱, 3승, 4승 이러한 것들을 들어 어마어마한 기하급수적으로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일제에서 다시 한번 2020년 8월 3일 국제과제로 선정된 초고감도 적외선 광센서 이러한 부분들은 서서히 일상에서 시장에서 이렇게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오는 상황에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6월 7일 날 국일 제지의 외국인의 동향은 그렇게 보이고요.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5,600원을 껌딱지처럼 이렇게 그리고 모든 보조지표상으로서는 과매도 영역에 있습니다. 개인들이 이렇게 투매나 이런 부분만 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물량이 나오지 않는 바로 전고점은 바로 어렵지 않게 돌파하거나 더 중요한 것은 주주들의 몫이 아니라 기업에서 물론 나와야 되겠죠. 언제 갑작스럽게 나오게 될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4월 8일, 6월 초 지난해부터 1년 이상이 지난 시점이고 그래서 언제 어느 때 빨리가 나오게 될지는 저도 궁금한 상황입니다. EM 플러스가 최근에 주가의 모습이 이렇게 보는데요. 좀 아이러니하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겠습니다. 한 7년 정도의 대주주가 6, 7번 바뀌었고 12전환을 아마 좀 연구해 보실 분들은 연구해 보시고 심란 그 자체입니다. 어쨌든 오늘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요. 외국인은 보유 물량의 최저 바닥이다. 빌려서 공매도를 치고 있고 언제 공매도한 물량을 다시 담게 될지 갑작스런 회사에서 좋은 내용이 나와서 부랴부랴 쇼커버링을 나오면서 이렇게 저 만원대에서 좀 공매도 세력들의 매도한 물량이 담아갔으면 하는 바람을 간절하게 해봅니다. 오늘은 시장을 그와 같이 바라봤고요. 내일은 또다시 또 다른 내용으로 최근에 몇 년 전부터 나오고 있는 무인 경보, 그러한 센서들 그리고 아마존에서 최근에 많은 언급이 되던데 그러한 기업적인 내용 그래핀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기업들은 어떤 기업이 있는지 한번 두루두루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수고 많으셨고 내일 또 외국인들은 어떤 모습을 하게 될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장을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